근데 이혼할 때 되니까 너는 번 것도 없으니까 줄 것도 없다. 하지만 결과는 1억 1,400만 원의 재산 분할 승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동안 형사와 이혼 사건만을 담당해온 소연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상담 때는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법정에서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PD님, 이혼 상담할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래도 재산? 네, 맞습니다. 전업주부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보통 이렇게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들이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재산 분할을 절반 가까이 받은 케이스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6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 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식사부터 시작해서 등하교 그리고 학원 스케줄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죠. 이건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부부의 성격은 크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경제 문제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사용, 저축 방식, 자산 운용에 있어서요. 남편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하길 원했고, 그렇게 결혼 10년이 지나자 남편의 지갑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생활비 봉투 하나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얇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철에 애들 그 패딩 사는데도 이번 달엔 무리가 아닐까? 라고 걱정해야 됐습니다. 의뢰인이 사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마트에서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집어도 1, 20만 원 우습게 나오잖아요. 살림을 해봤어야 이것도 아는 건데, 결국엔 대화도 줄고 부부는 같은 집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의뢰인의 마음속에는 이 결혼 생활이 끝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지급도 거절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불륜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이렇게 엉뚱한 공격을 하는 순간 확신을 해요. 이거는 본질을 흐리려는 거구나.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전업주부의 기여도였거든요. 저는 의뢰인이 단순히 집안 살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산을 형성 축적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우리 의뢰인이 주거 마련에 일부 자금을 보탠 사실, 그리고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집안을 유지한 사실을 세세히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정말 이 남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보통 그래도 조금씩은 나눠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죠. 법정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이 기여가 없었으면 남편의 재산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우리 의뢰인이 45%, 남편을 55%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남편 명의의 재산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부족한 몫인 1억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지만 이 판결만으로도 우리 의뢰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전업주부 분들이 사건을 맡길 때 또 특별히 강점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기여도 비율도 중요하지만 보통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 남편이 모은 재산,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 와이프가 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재산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통장 금융거래를 보통 3년치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통장 내역을 조회하면 남편이 은닉한 재산이 보통 드러나거든요. 그 내역 속에서 반대되는 이체 내역이 있을 때 그걸 하나씩 전부 다 분석해서 계속 소송거리를 만들어서 다투어 나가게 되면 남편 재산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막 돈을 이상한 데 썼다던가 부정한 데 썼다던가 이런 것도 찾는 경우도 있나요? 네, 찾게 되고요. 이게 공동생활을 위해서 소비한 게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걸 분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보니 한 2천만 원 정도가 시댁 식구에게 빠져나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존하고 있다고 보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체한 거에 몇 %를? 네, 그렇죠. 기여도 비율이 뭐 45%가 나왔으면 그 돈의 45%도 다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사건 얘기 너무 재밌는데 또 재밌는 사건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수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의뢰인에게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